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문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관용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높임법에 대한 얘기 한 번씩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피동문, 사동문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용어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자, 관용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의 성분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이에요. 문장 성분을 관용어라고 합니다. 자,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꾸며주는 걸 관용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용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건데요. 품사를 기준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품사를 기준으로 이 관용어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이 관형사가 관용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형사가 예를 들어 뭐 그 사람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그가 관형어면서 관형사입니다. 문장 성분은 관형어고요. 자, 품사는 관형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명사 자체가 관형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사 자체가 예를 들어 엄마 옷 그러면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이제 관형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엄마의 옷 이렇게 되면 이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가끔 생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언의 관형사형입니다. 자, 이거는 형태만 관형사고요. 품사는 용언입니다. 용언. 자, 달리던 차. 자, 기본형은 달리다죠. 달리다인데 활용형, 관형사형 어미 여기서는 던이 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형사와의 차이점은 관형사는 활용이 안 되고요. 자, 용언의 관형사형은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 관형절이 이 관형절의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절이니까 품사를 기준으로 나눈 것은 아니지만 관형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소문이라고 합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소문, 이 소문을 꾸며주죠. 이 관형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 문장 성분을 봤을 때는 관형어고요. 자, 요 네 개는 관형어이기도 하면서 품사를 물으면 관형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관형사, 명사, 관형격, 조사, 용언 이거는 이제 품사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절이고요. 이렇게 네 개는 품사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품사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높임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임법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물론 단어를 통해서 높이기도 하고 조사를 통해 높이기도 하고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부터 볼게요. 주체 높임.
이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체, 곧 주어를 높이는 겁니다. 주어의 지시 대상, 주어를 높이는 건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깨서와 그 다음에 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보면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요 깨서 또 집에 가셨다. 이 두 개를 통해 주체 높임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시였다 이렇게 쪼갤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용언의 어간이 가다의 가, 용언의 어미가 다. 이 시와 엇은 어미의 앞에 오니까 선어말 어미, 엇은 과거를 나타내 주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이 이 문장이 주체 높임임을 나타내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거죠.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자, 여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깨서와 깨와 깨서 아니에요. 깨와 그 다음에 특수어휘 이를 통해 높입니다. 자, 뭐 선생님께 여쭙고 싶다. 이런 식이죠. 자,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갔다. 자, 물론 여기서는 깨는 드러나 있지는 않죠. 모시도라는 특수 어휘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 어휘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깨 있고요. 자, 네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모시다. 모시다. 그 다음에 주다 대신에 드리다. 그 다음에 보다 대신에 뵙다. 묻다 대신에 여쭙다. 여쭈다, 여쭙다. 이렇게 됩니다. 요 네 개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모시다, 드리다, 뵙다, 여쭙다. 이게 꼭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높임입니다. 상대 높임. 자, 이 상대 높임은 중요한 게 이제 청자입니다. 청자.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거. 이게 이제 상대 높임이에요. 상대 높임. 주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입니다. 종결어미를 통해 높이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네 가지, 크게 두 가지 그 안에서 조금 나눠집니다. 그래서 격식체, 종결어미를 보는 겁니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 하오체, 그다음에 하계체, 그다음에 헤라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요체, 그다음에 해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격식과 비격식으로 우선 나누고요. 요 격식의 위에 있는 두 개, 요게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 격식의 밑에 있는 두 개, 요게 낮추는 거예요. 자, 상대표현 뭐라 그랬죠?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다. 비격식체는 해요체가 높이는 것이고요. 해체가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십시오체죠. 예. 오시오, 오시구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오게, 예를 들어 해라는 뭘까요?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되겠죠. 오시오.
해요는 와요, 좀 해요, 해.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 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제일 높인 거는 하십시오, 제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높이는 게 제일 높은 거고요. 비격식체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요, 뭐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높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대 높임까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기로 했죠? 피동사동. 피동사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동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어떠한 동작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동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하죠. 피동은 당하는 것, 사동은 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피동이나 사동 모두 접사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접사에 의해서. 자, 그래서 피동문이 되는 것은 피동전미사, 사동문을 만들어주는 것은 사동전미사,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접사에 의해서 피동이 되기도 하고 사동이 되기도 한다. 자, 어떠한 문장이 피동이 되고 사동이 되는 것은 문장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가 피동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문장의 구조가 피동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사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피동 접사, 타동 접사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동 접사 뭐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 히, 리, 기, 요 네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연필이 깨끗하게 깎다가 아니라 이가 들어가면 깎이다. 자, 먹다가 아니라 먹히다. 돗자리를 깔다가 아니라 돗자리가 깔리다. 엄마가 아이를 안다가 아니라 엄마 품에 안기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피동 접사에 의해서 문장이 피동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피동 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그 접사에 의해서만 이 문장이 피동문이 되기 때문에 단형 피동이라고도 합니다. 단형 피동. 짧다는 뜻이죠. 단형 피동. 그 다음에 어지다가 결합해서 피동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장형 피동이라고 부릅니다. 장형 피동.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뭐 이런 식이죠. 어두워지다, 어지다가 들어가서 문장을 이루면 그거 장형 피동이 됩니다. 장형 피동.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히, 리, 기만 들어가든지, 그러니까 단형 피동이든지 아니면 어지다만 들어가서 장형 피동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이중피동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비문. 잘못된 문장이에요. 잘못된 문장. 자, 예를 들어 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글이 뭐 쓰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쓰이다. 이렇게 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이거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쓰여지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럼 쓰여지다를 쪼개 볼게요. 쓰이지다 이렇게 되겠죠. 쓰여졌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이라는 피동 접사, 그 다음에 어지다라는 단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단형 피동과 장형 피동이 동시에 들어갔죠. 비문입니다. 예를 들어 뭐 보여지다, 뭐 덮여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중 피동이 되겠죠.
자, 밝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원형을 먼저 밝히셔야 됩니다. 쓰이다가 원형이 아니죠. 쓰다가 원형이죠. 쓰이다가 원형이 아니라 쓰다가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용언의 어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중피동은 비문이다. 틀린 문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같이 여기다가 할게요. 자, 그러면 사동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사동문도 똑같습니다. 자, 어떤 것을 시키는 것, 하도록 시키는 걸 우리가 사동이라고 하는데, 사동접사가 있죠. 사동접사가 이, 히, 리, 기, 우, 구, 추입니다. 자, 얘네 4개 같은 경우에는 피동접사와도 같죠. 모양이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는 뭐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문장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당하는 것인지 시키는 것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얼음이 다 녹단 이제 얼음을 다 녹였다. 얼음 녹게 만든 거죠. 녹이다. 이가 들어가서 사동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완전히 익히다. 익게 만든 거잖아요. 동생을 울리다. 울다 대신에 울리다. 자,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다. 이런 거죠. 신기다. 자, 뭐 내 입맛을 돋우다. 돋우다. 이제 불꽃을 일구다. 늦다 대신에 늦게 만드는 거니까 늦추다. 뭐 이런 식의 예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동 접사를 써서 사동문을 만들었으니까 문장의 구조는 사동문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장형사동이 있습니다. 이게 단형사동이고요. 단형사동이고요. 자, 장형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형사동 같은 경우에는 개하다가 있습니다. 개하다. 자, 뭐를 장형사동은 뭐가 있다? 뭐 하게 하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게 하였다, 개하였다, 밥을 먹게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장형사동을 쓰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했죠. 여기 있는 거는 싹 이제 얘기한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